네, 반갑습니다. 2월 7일 일요일입니다. 또 휴일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네요. 자, 오늘은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좋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한 종목, 두 종목입니다. NC소프트와 대한항공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종목이 있습니다. 뉴스와 함께 빵 치고 올라간 종목, 부강약품과 인터파크 두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요,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종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먼저 살펴볼까요? NC소프트 가도록 합니다. NC소프트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100만원 일단 넘어가는 모습 좀 있었고요. 일전에 제가 작년 봄이었죠.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목표 주가를 100만원까지 봤었어요. 근데 그때 99만 9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연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100만원 찍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쨌건 추세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매출만 2조 4천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1조 원인데 매출이 2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총의 약 10분의 1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은 제법 잘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의 이유가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그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한령의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보면은 이제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도 주말장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모양새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도부터 해서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그런 포인트들이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단기 상승한 이후에 들어와서 골든 크로스 다시 나가는 시점인데, 일단은 이격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뭐 주가의 어떤 상승 폭이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요 포인트에서 조금만 이격을 더 좁혀준다거나 아니면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조금 높여준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의 저점 지지 라인 때는요, 94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 정도 라인 때 횡보가 좀 진행된다면 아래쪽 61선이 당연하게도 끌려 올라가겠죠. 지금 뭐 매수적인 부분도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겠죠.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이격이 조금 좁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61선과의 이격이 조금 좁혀지는 구간, 즉 94만원 정도 시점까지 우리가 횡보 지지대를 보면서 시간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횡보 아니면 소폭 조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 들어가시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두고 향후에 이제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조금 좁혀진 자리에서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기다리자, 그 얘기.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대한항공이죠. 네, 대한항공이 또 이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실적은요, 지금 깜짝 실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가 전망은 계속 엇갈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여객기를 뜯어내가지고 뭐 항공으로 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죠? 항공이 아니라 운송, 화물 운송 이런 쪽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하잖아요. 인수하면서 이제 뭐 유상증자도 하고 뭐 등등등 했지만 주가는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항공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부분 될 수 있겠는데, 일단 항공기 수요는 올해부터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객 수요가 살아나게 됐을 때 아시아나를 품게 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증가할 것인지는 미지수겠죠. 근데 지금 아시아나를 일단 인수하고 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고 대한항공도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여객 수요를 많이 늘려야 돼요. 여객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지금 아시아나를 데리고 오면서 만들어낸 이런 빚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리스크이기도 하면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독점적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항공 산업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여객 수요가 살아나면서부터 실적이 빵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목표 주가를 올려놓고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 높여놓는 부분인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고 회복이 더디게 돼가지고요, 여객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은 보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은 시장이 조금 더 대한항공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도 역시 마찬가지 좋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재미없는 구간은 버티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재미없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재미없다고 해서 추세가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횡보 정도 만들어진다라면 그냥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일단 좁혀주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국면을 조금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뭐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다 나왔어요. 좋은 재료들은 다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뭔가 대단한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적 좋은 거는 일단은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특별하게 주가에 반영을 시킬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되 신규 조건은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 부광약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광약품이 오늘 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주가가 계속 하향 곡선 그리고 있고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오늘 빵 하고 뛰었습니다. 퍼가 12,800. 네, 실적도 조금 증가했었나 봅니다. 근데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아주 형편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12,800포인트 800배라는 부분들은 이제 고평가라는 부분보다도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쨌든 기업이 뭐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안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이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보비르라는 이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로부터 이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자, 근데 이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는 임상이라는 거죠. 물론 임상 이상이 되고 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임상 이상이라는 것은 일단 시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완성될 때까지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임상을 성공해서 뭐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판매가 될 때 그 시점에서는요, 경쟁 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 경쟁 상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조금 줄어드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는 하나의 배경은 될 수 있겠지만 연속적인 상승이 이끌어나가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레보비르라는 것은 뭐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형 간염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뭐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는 부분으로 주가 상승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 내용은 이 꼬리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길다. 이 부분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죠. 유닛은 설명드릴 때. 그래서 매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몸통 절반만 찍으시면 됩니다. 23,500원이 저점 지지가 되겠네요. 23,500원 위쪽에서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약간 애매하죠. 지금 수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에서 갭 상승을 통해 가지고 막 3만원대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단기 상승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압박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추세가 현재 시점, 이 24,000원대, 25,000원대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횡보를 통한 이런
이평선 정렬을 만들게 되고 상승이 서서히 일어나게 된다면 그럴 땐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지금 당장 잡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셔야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온라인 쇼핑몰로 해서 올라간 거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전기 이륜차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인터파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여행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기 이륜차네요.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죠? 이것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이슈가 빵 터집니다. MBI와 함께 친환경 전기 이륜차 활성화를 위해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MBI라는 기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일단은 단독 예약 판매가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글쎄요, 정부 보조금도 받으면은 이게 145만원에서 173만원 정도에 이제 이 모델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인기를 끌게 된다라면 이 판매처라고 할 수 있는 인터파크의 수혜도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좀 생뚱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기 이륜차 활성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터파크가 이만큼 올라갈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물론 단독 예약 판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배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기 이륜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매수 국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간다기보다도 어느 시점에서 막히는 자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5,200원, 5,300원, 5,500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저항대는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게 먹기는 좀 어려운 그런 위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글쎄 얼마만큼 더 정부가 더 지원해주고 얼마만큼 더 활성화되느냐,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만 딱 보기에는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 목표 가격은 5,500원 정도 수준의 저항대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4,500원 정도 수준이 지지점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4,500원 위쪽에서는 홀딩 전략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쪽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 봐야죠.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관과 개인들 간의 싸움으로 아주 그냥 얼룩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굳이 진단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굳이 코멘트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의지는 좀 빈약해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매수 국면은 완벽하게 해소가 좀 됐고요. 지금은 조금 더 상승을 해도 괜찮은 위치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이제 서서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 매도는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거지만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내기가 조금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아래쪽 지지 61선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에 대한 지금 횡보 또는 소폭 조정에 대한 구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는 지금 당장 들어가면 크게 밀리지도 않겠지만 먹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재미없는 상황이 좀 되겠죠. 물론 물량 확보에 대한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기관도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에 덜컥
매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올라갈 주식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왕이면은 매수 포인트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고생을 좀 덜 하겠죠. 그래서 매수는 좀 기다리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세요.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무서운 조정이거나 아니면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폭포수 같은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고요. 시간을 조금 투자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까요? 네. 셀트리온은 참 말들 많습니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공매도고 이러쿵 저러쿵 뭐 그다음에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이러쿵 저러쿵 말들 많은데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를 곧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 병원으로 보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등증 환자용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일단 5일 의약품 안전처 이름 되게 어렵네요. 이쪽으로부터 이제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국 병원으로 보급을 해서 뭔가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이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뭐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뭐 식약처에서 안정성, 효과성 이런 부분은 문제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글쎄요라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건부라는 것도 약간은 좀 찝찝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직은 논란의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램시마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모양새가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냈고요. 단기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이렇게 캔들이 작아지는 형태는 눌림목 형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모양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가주는 게 맞는데 오늘은 옆으로 좀 그냥 서주는 모습이었어요. 예상을 해드리기를 이제 양봉으로 좀 뽑아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좀 밀리게 되면서 그냥 보합 수준으로 끝났는데요. 보통은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눌림목에 대한 포인트라고 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RSI 지표도 지금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강한 상승이 연결될지는 확실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보다는 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양봉에 대한 포인트가 보인다라면, 즉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보인다라면 매수를 한번 따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들, 그 다음에 대신에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소량 접근하신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나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은 양봉이 붙여주면 매수를 따라 들어가면 괜찮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NC소프트와 대한항공 말씀드렸고요. 거래량 특징주는 포강약품과 인터파크,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6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알차게 재밌게 보내시고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